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 잔잔하게 시작을 했어요. 네. 강민승님 덕분입니다. 청해주신 노래가 음악이 케빈 컨이란 피아니스트의 Sundial Dreams였습니다. 여기 굉장히 네. 이 채팅창에도 오늘 강민승님의 신청곡에 전 너무 대한 아주 좋았어요. 호평이 네. 쏟아졌습니다. 아주 감동적이다. 선곡 짱입니다. 뭐 하셨습니다. 저처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푸구니님은 날도 더운데 시원한 바다 노래 한 털어봐요이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반대 의견을 어제 틀어드렸잖아요. 어제 시원한 노래 그렇죠. 핫서머. 네, 가끔 이렇게 뭐 냉온탕을 오가야죠. 그렇죠. 네, 선곡도. 네. 저는 100점입니다. 네. 민수님 고맙습니다. 잠깐 서영찬님이 오늘 악역을 담당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푸대에도 악역이 있어야 된다며.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네. 안녕하십니까 지영은 엄주원님. 푸대의 최대 극혐주의자 인사 올립니다. 이런 댓글을 올려놓으셨는데 극혐주의자라고 별로 안 하기에는 와닿습니다. 맨날 저희가 오셔. 서영찬님이 안 오셔야지. 얼마나 저희하고 저희가 감사한 분이신지. 네. 뭐 악플도 관심이니까요. 네. 얼마든지 악역을 다십시오. 담당하셔도 참 따뜻해 보이는 이렇죠. 네. 그럼 오늘 낮에 눈에 띄는 소식들 보겠습니다. 가시죠. 첫 소식은요? 자. 옷이 그것밖에 없어요. 마중물님, 지영훈 기자님이 어제 집에 안 들어갔나? 옷이 같아. 이거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입었습니다. 야, 무섭다. 네, 금요일에 입었습니다. 옷까지 어제 기억하죠? 아니고요. 지난 금요일에 입었다가 오늘 한 번 더 입고 빨려고 오늘 한 번 더 입었습니다. 네. 야, 자. 광팬이시네 우리 네, 지선배. 감사합니다. 근데 잘못 기억하셨네요. 어제가 아니고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마중물님. 네. 어제도 검은색이었는데 어제는 다른 옷입니다. 네. 야, 자, 옷도 신경 써야겠네요. 검정색이라는 거를 기억하셨군요, 마중물님께서. 자, 오늘은 가시죠. 네, 판사 얘기네요. 자,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오늘 판결 선고받는 날 아니에요? 피고인으로서 그런 복장을 하고 법원에 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형사법정에서 한 얘기인데 피고인이 굉장히 본인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재판 내내 그 여러 번 반복된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선고날 판사가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가진 옷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이 복장과 비슷하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판사가 앞으로는 마음 자세를 바로잡고 성실하게 살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는 판결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뭐 법정에 갈 때 옷을 갖춰 입고 가라는 얘기는 많이들 해요 변호사들도. 근데 없는 굳이 옷을 판사가 팔 수는 이렇게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훈계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싶어요. 그냥 알아서 각자 단정하게 그리고 입고 또 가면 어떤 되는데. 판사는요 한 네. 피고인에게 서울에 살면서 사업상의 이유로 제주도에도 거주지를 두고 있다 이거를 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핀잔을 준 적도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판사는 피고인에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집을 왜 두 채나 갖고 있나 돈도 많이 드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말을 한 판사는 또 다른 피고인에게는 서류를 받아볼 주소를 확인하면서 왜 송달이 제대로 안 되나 혼자 사냐 처자식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판사인데요. 네. 참나원. 특이하네. 그래서 변호사들을 또 취재한 내용이 오늘 한겨레 기사에도 이게 한겨레 기사였거든요. 네네. 실렸는데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원고 피고를 가리지 않고 변호사 의견서를 타박하고 당사자들에게도 유독 짜증을 내는 재판장이 대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의 변호사들은 전부 다 제발 그 재판부의 사건이 배당되지 않기를 바라곤 했었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그 어떤 기관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게요.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되는 기관인데 판사가 이렇게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당사자들을 대하면 그 당사자들은 이 재판은 굉장히 판사가 편견을 갖고 사건을 대하는 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는 재판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도 뭐 옷이랑 재판이랑 뭔 관계냐, 네. 갑질 판사 요즘 많다 네. 등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어이상실이다. 네. 이사나님.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두 번째 뉴스 큐레이션은요. 쭌쭈닝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공개하겠습니다. 만두, 뭐 한국식 치킨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 롤 같이 막 이렇게 마요네즈가 범벅이 된 것 이거를 아시아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서양인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건강 매체 프리벤션이라는 매체가 미국의 국가공인 영양사를 통해서 꼽은 동아시아의 건강한 식재료를 선정했습니다. 오, 뭐예요? 우선 된장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된장.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재래된장은 아니고 미소가 소개됐는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 된장도 미소의 한 종류니까 된장이 가장 먼저 소개됐고요. 발효식품인 한국의 김치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빠질 수 없죠. 근데 김치의 요리 활용법도 실렸는데 우리랑은 다르게 샌드위치 또는 달걀 위에 올려 먹는 그런 방법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달걀 위에는 저도 얹어 먹은 적 있는데 네. 샌드위치 특이하네요. 샌드위치에 김치 샌드위치. 오. 김치 버거가 되게 많거든요. 시도해봐야겠다. 그리고 맛과 식감이 좋을 뿐 아니라 비타민 C와 E, 식이섬유가 풍부한 청경채, 그리고 비타민 K와 항산화제인 케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다는 대파도 케르세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도 언급이 됐는데 해조류. 서구권에서는 이거 굉장히 낯선 식재료거든요. 해조류가. 이게 잘안 먹는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예요. 사실 해조류가. 근데 이거는 그 생산 방식상 굉장히 지속 가능한 식품이고 그리고 영양소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미역은 요드와 철분이 풍부한 건강식으로 좋죠. 이 매체가 언급했습니다. 해조류로 유명한 완도 갔더니 백반집 갔는데 톳을 네. 이만큼씩 쌓아줘요. 그렇죠. 와, 너무 좋죠. 너무 맛있던데.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참기름도 올랐습니다. 이게 심장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뭐 볶음이나 튀김 요리엔 적당하지 않고 요리의 마지막에 첨가하거나 소스에 섞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매체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낮에 눈에 띈 기사들을 살펴봤고요. 자, 8초 후에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보겠습니다. 네. 톳을 이만큼 먹으면 토하나요? 이일정 보통님. 언어 유희 너무 좋아하셔. 우리 그러니까요. 구독자분들. 미역은 요드 때문에 많이 먹는 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다고도 합니다. 뭐든 과유불급이죠. 그리고 요드를 드시면 안 되는 또 질환이 만성 질환 겪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렇군요. 그게 통풍이었나? 음. 어쨌든 뭔가 정확하진 않은데 병명이 맞아요. 기억은 정확하게 안 통풍 환자들은 나는데 뭐 먹으면 안 된다는 네. 게 많더라고요. 맥주도 요드를 그렇고.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질환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자, 파운드리님이 안 읽기를 바랬는데 그 드립을 리딩하셨네. 저희는 이런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안 읽길 바라는데 왜 쓰셨지? 재밌네요. 비두기님, 바두기님, 네. 미역의 요오드는 콩 제품 같이 먹으면 또 배출이 됩니다. 이러셨습니다. 미역 플러스 콩 궁합 좋다, 바둑이님.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입니다. 오늘은 아까 시작 전에 오늘 어떤 뉴스가 나올까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네. 아주 기다리시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요. 빨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5위.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거의 일주일 다 된 기사인데 이 시각 세계에 소개된 코너가 175만 뷰 기록 네. 중입니다. 우리 지선배는 모범생이셨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책상을 팍 차고 나가본 경험이 있는지? 저는 사실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에이. 근데 박차고 나간 적은 없고 쫓겨난 적은 오, 없거든요. 모범생 아니었네. 전 모범생은 왜요? 아니었어요. 왜 솔직히 쫓겨났어요? 공부는 좀 잘했어요. 근데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싸우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엎드려 자다가 쫓겨나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각해서도 쫓겨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한테 반기를 들어도 뭐 박차고 나가는 경우는 그렇죠. 저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수위가 그렇게 높죠. 아메리칸 네. 스타일은 달라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줄지어 강당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4일 미국 미시간 의과대학 신입생 환영식에서 교수가 등장하자마자 학생들이 대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환영식 연사로 그간 낙태 반대 입장을 밝혀온 크리스틴 콜리어 내과 조교수가 등장하자 신입생 170명 가운데 70여 명이 항의의 의미로 강당을 빠져나간 겁니다. 앞서 의대 신입생과 재학생 300명 이상은 환영식 전에 학교의 연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학교 측은 개인의 생각을 문제 삼아 연사를 교체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멋지다고.
네. 김보라님이. 서영찬님이 요오드 섭취가 과다하면 각종 갑상선 질환 발생 위험이 1.63배까지 높아진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푸대 시청자들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공부는 잘했어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아까 누구였죠? 제가 장군을 쫓아낸 사람 네. 누구? 서영찬님이구나. 네. 감히 대장군을 쫓아내. 제가 이제 대장군이 됐군요. 대장군이. 네. 자, 나원. 자, 예. 다시 가시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네. 미시간대예요. 네. 미시간대 강당에서 그 의과대학 신입생에게 의사 가운을 입혀준 행사가 있어요.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 이게 열린 건데 낙태 반대를 주장했던 교수가 등장하니까 보신 대로 그냥 줄줄이 다 나가버려요. 네. 네. 이 교수는 지난 5월에 본인의 트위터에 자율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낙태로 인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자매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애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댓글도 보면 네. KJJ님은 낙태 같은 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렇게 거부까지. 그리고 트리님도 낙태를 선반 반대할 수도 양론이 있지. 항상 있죠. 근데 이 SH류님은 젠틀한 항의 표현 아니냐 또 이러셨어요. 그렇게 볼 수도 맞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뭐 고성을 지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포괄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교수를 둘러싼 그 학교 입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네, 갈렸어요. 학생과 학교가 어떻게 네. 얘기 나왔냐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학생들은 그 교수가 연사로 나온다니까 사전에 교체 요구를 했어요. 진정서를 어떻게 보냈냐면 학교에 인권을 빼앗고 의료를 제한하려는 단체에 맞서서 연대하고 있다. 이 연사 교체해라. 근데 미시간 대학은 이 교수가 분열을 초래하는 주제를 연설할 계획이 없다더라. 그리고 개인의 생각이나 이념을 문제 삼아서 연설을 교체할 수는 없다라고 맞받았고요. 그리고 미시간 대학과 의과대학은 환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생식 관련 치료를 제공할 것이다. 그중에 낙태도 포함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을 달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들이 다 많이 갈리실 것 같아요. 네. 초국님도 낙태 화두는 어렵죠. 한 생명에 대한 윤리관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폭력으로 인한 그 임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반대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저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저 맞아요. 말도 일리가 있고 하는 참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입니다. 이건 네, 진짜. 맞습니다. 댓글 반응도 뭐 그랬겠죠? 네, 모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8,700명이 공감하셨고요. 아빠를 정확히 알게 하고 같이 양육을 책임지도록 하는 법을 내면 이게 꼭 여자의 문제가 아닐 텐데 왜 아직도 친자 검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은 그러니까 여성 혼자 이 아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아빠도 같이 책임지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렇죠.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 박곰곰님도 그러셨어요. 이 문제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기에 뭐가 맞다는 아닌 것 같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를 좀 들어보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의견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4위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제 보도됐어요. 이틀 됐는데 이준범 기자의 사건 사고 소식이 208만 뷰 네. 기록 중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 톱5에 오르는 건 그렇게 또 쉽지 않은데. 네. 몇 달 전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그 여러분이 다 좋아하시는 싸이 그 흠뻑 쇼가 바로 그냥 오픈하면 매진. 전국 네. 모든 지역이 다 매진. 막 안표도 막 비싸게 팔리고 이런 게 뉴스 기사화 됐었고 또 지금 가뭄 때 물을 네. 많이 쓴다는 그 그것도 논란도 또 논란이 됐었던 있었죠. 네. 그런 콘서트인데 하필 이 콘서트와 관련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자막 볼까요? 네, 저겁니다. 네. 무대 철거 작업 중에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난 건데요. 20대. 네. 강릉이었어요. 네. 강릉 경기장에 높다는 철 구조물이 설치됐는데 그게 바로 무대 조명 장치입니다. 네. 엄청 높고 엄청 커요. 아마 화면을 통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흘 전 일요일 오후 4시쯤에 이를 철거하던 몽골 국적 2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고요. 소방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싸이 측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책임감 있게 나서겠다. 네.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무대 뒤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쉽게 이제 까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싸이도 이분들 없으면 무대를 못 하는 거고. 못 하는 거죠. 관객들도 이분들이 안 계시면 못 즐기지 보는 못하고. 거예요. 네. 새삼 그걸 깨달을 수 있었던 좀 안타까운 일이었고, 좀 안전호프를 잘 메고 그 안전 관리를 지키면서 수칙을 지키면서 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잘 관리됐는지 빨리빨리 경찰이 하고 막 수사 이러다 중입니다. 보면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주원 씨가 지금 얘기한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고 있잖아요. 맞아요. 댓글에도 그런 댓글에도 내용들이 좀 다 있었을 그런 것 내용이라서 같아요. 네. 4,700명이 공감해 주셨는데, 누군가의 행복 뒤에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걸 상기하자고 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자 3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보도됐어요. 김태훈 기자의 리포트인데 210만 뷰.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네. 이번 소식은 콜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선빈 콜라 좋아하세요? 저는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 어느 나이부터는 콜라를 잘 안 먹는데 아예 안 드세요? 아예 안 있으면 먹으려고 먹고. 해요. 아예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뭐 굳이 먹어야 한다면 저는 코카콜라를 먹습니다. 그게 갈리잖아요. 펩시는 갈리죠. 뭔가 연하다. 코카콜라의 탁 쏘네. 네, 탄산에 과다 탄산이 필요한 분들이 네. 계신데, 저도 사이다파예요. 근데 굳이 먹으라면 코카콜라 먹거든요. 네. 그게 인식 속에 그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콜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선 먼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상부터 보시죠. 네. 지난해 1월 국내에 출시되면서 관련 분야 판매량 1위에 오른 펩시 제로슈거 라임 콜라. 하지만 여름철이면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글들이 각종 소비자 관련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면서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조사가 긴급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냄새 유발 물질을 추적한 결과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변형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높아진 기온 탓에 유통 과정에서 일부 플라스틱 제품에 변형이 생긴 걸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변형된 용기 틈새로 새어나온 기체 성분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면서 땀 냄새같이 변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병 입구 틈새로 새어나온 기체가 산소와 반응해서 땀 냄새와 비슷한 데카날과 옥타넬로 변했으나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조사 측은 제품 용기에 변형이 생겼더라도 병 안에 압력이 더 높아 외부 기체나 불순물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1등 제품에 대한 음해성 공작 논란까지 일었던 음료 악취 논란 사건은 제조사의 인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암내 콜라냐고. 이 암내라는 단어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네. 저 단어를 보면 펩시를 못 먹을 것 같은데. 무튼 펩시 제로슈거가 지금 영상에 나온 대로 판매 1위인가 봐요. 굉장히 당연히 많이 코카콜라가 팔리네요. 1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악취가 나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병 입구에 변형이 생겨서 땀 냄새가 난 건 맞지만 안전상 문제는 없다. 이게 식약처의 완전히 문제가 아니고 청량감을 느끼려고 딱 땄는데 지금도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전 안 먹어봐서 좀 다행이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 제조사 측이 인정을 했어요. 제품 네. 용기에 변형이 생겼더라도 병 안에 압력이 더 높아서 외부 기체나 불순물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 1등 제품에 대한 음해성 공작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대요. 근데 음료 악취 논란 사건은 제조사가 인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최용란 님도 말이 되냐? 냄새가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딩구리님, 냄새는 나지만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냄새 나도 안전상 문제 없으니까 그냥 드셔, 이런 건가? 냄새를 잡아줘야죠. 그거는 이제. 김보라님이 이러시네요. 네, 요즘 식약처가 할 펩시 일은 제로 아니고 라임이 제조사가 열풍이래요, 열풍. 네. 제로인데 또
라임이구나. 라임. 탄산수도 라임, 네, 레몬 네, 뭐 이렇게 네. 나가잖아요. 김보라님 또 캔은 아무렇지 않았대요. 아. 네, 그렇구나. 아, 이 플라스틱 병에 그 그 뚜껑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압력이 좀 예. 낮았나 보다. 그러니까요. 고압력으로 딱 예, 묶어야 예, 딱 되는데. 닫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습기가 들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난 것이 아닌가. 아까 어떤 분은 업소용은 또 더 이게 느슨했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그건 더 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주장일 뿐이니까. 네. 자, 댓글에는 G선상의 아리아 댓글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사소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회사들 많이 봤는데 깔끔한 대응이 너무 좋다. 잘못은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할수록 일이 커지지 않는다. 네. 회사 멋있다라고 해주셨고 이렇게 인정한 만큼 냄새가 안 나도록 또 그, 조치를 하겠죠. 대응을 인정을 했으니까. 조치를 하셔야겠어요. 네. 네. 자, 2위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2위는 지난주 목요일 밤 보도된 손하늘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211만 뷰. 한 고등학생의 범행으로 학교가 뒤집혔어요. 네. 제목 볼까요? 네, 저겁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이 발칵 뒤집힌 네. 거예요. 2학년 남학생의 휴대폰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친구들끼리 대화하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치마 밑이나 책상 아래로 휴대폰을 내려 찍은 사진들도 나왔고 이게 또 대부분 그 실체 일부만 찍어서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밝혀진 피해자 명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겠네요.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휴, 정말. 더 큰 문제는 2년 전에 찍은 게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계속 이래왔다는 거군요. 고2니까 네. 중3 때 2020년도에 찍힌 사진이 발견된 건데 이 학생을 이제 피의자로 입건해 경찰이 조사했고요. 휴대폰 압수에도 나섰지만 남학생이 먼저 버렸나 봐요. 확보하지 못했고 이 가해자는 순간적인 호기심과 정신적 문제 등으로 실수를 했다. 잘못 반성한다. 삭제한 사진이 휴대통에 남아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나 봐요. 삭제한 사진이 휴지통에 남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자, 그러면 시간상 네, 1위로 돌아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엠버드 톱5 1위. 이게 하루 만에 1위에 올랐어요. 단골 코너죠. 투데이 와글와글. 지선배 반려동물 키우세요? 아니요, 저는 동물을 저도. 좀 무서워합니다. 저도 안 키우는데 이걸 보니까 좀 키우고 싶더라고요. 뭉클한 감동 사연 보시죠. 중국 후난성 샤오양시의 한 골목에서 여느 때처럼 시간을 보내던 3살 아이. 자, 이때 동네를 떠돌던 유기견이 돌진하더니 아이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공격합니다. 위기일발 순간 아이의 생명을 구한 건 다름 아닌 반려견입니다. 감히 누굴 건드리냐는 듯 꼬마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혼쭐 내는데요. 아이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돼 혈청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아이 아버지는 7년 동안 기른 반려견이 평소에도 영특해서 가족은 물론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는데요. 어린 주인을 지키려고 몸을 날린 반려견, 충직한 모습이 감동을 자아냅니다. 와, 야, 대박이네요. 진짜 너무 멋있죠. 똥살같이. 네. 와, 아니 주인을 구하려는 저 강아지의 마음도 마음인데 1초 만에 그러니까 확 단번에 달려가잖아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야, 진짜 멋지네요. 최고였어요. 네. 진짜 멋집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우리 주인을 괴롭혀? 네. 뭐 이러건데 어따 대고. 저 네. 반려견이 아니었으면 저 3살 꼬마가 심하게 물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도 그럴 수도 있죠. 목 같은 걔가 데 훨씬 물리면 진짜 크더라고요. 위험하거든요. 이 반려견 정말 큰일 한 거라서 저 꼬마 아버지는 이 반려견한테 상 줘야 돼요. 그럼요. 맛있는 거 많이 목숨을 사주고. 구해준 거니까. 반려견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떠받들고 살아야 돼요. 와, 그렇죠. 생명의 네. 연인입니다. 예. 네. 댓글에도 뭐 저 반려견 칭찬하는 네, 댓글 일색이었겠죠. 뭐. 보디가드 수준이라고. 지금 아. 최용란님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참 너무 고마운 한치도 반려견. 생각 안 하고 지킨다. 음. 야 대단하네요. 진짜 네. 멋있었어요. 예, 이상으로 엄주원의 엠보드 톱 5였고요. 네. 시트 8초 후에 보겠습니다. 네. 평생 최고급 사료상을 내려라 하셨습니다. 네. A급으로 네. 자, 죠 오늘 소식. 뉴스데스크는 뭐 네. 국민의힘 뭐 비대위 체제 출범시키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난리통이죠. 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요. 오늘 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음. 비상 상황인지에 네네. 대한 유권 해석을 이미 구한 다음에 비상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면 비대위를 출범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다음 그러면서 주 수요일이네요. 네, 당이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제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직에서 대표직 박탈 그걸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 거죠. 이준석 체제에 있었던 그 수뇌부가 다 없어지는 그쵸, 건 그쵸, 거죠. 그쵸. 다 없어지니까 이준석 대표도 당원권 제명이 네. 아니라 대표직 박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앞으로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매듭 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SNS에 뭐라고 올렸냐. 가만히 있을 리 비상 없죠.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지역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안 했다. 근데 그 사이 끼리끼리 이준석을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복귀를 막는다는 것 하면서 우리 당은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권 갈등이 뭐 아주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그렇네요.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내부 단속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지금 뭐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이거 있습니다. 오래됐잖아요.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대만에 도착했고요. 오늘 대만 총통을 만났습니다. 중국이 아주 이것을 극도로 악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맹렬히 비난했고요. 네. 내일부터 나흘 동안 대규모 군사 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침공 예행 연습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하는데 육해 공군을 다 동원한 고강도 무력 시위, 대만 해협, 대만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탱크와 온갖 군사 장비를 다 집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보복도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서 지금 신냉전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낙산 해수욕장 앞에 땅이 엄청 꺼져가지고 편의점이 두 동 난 그 진짜. 현장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예. 정부의 안심 대출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도 오늘 집중 취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본방에서 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